와,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사람을 얼마나 극한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가. 제도가 압박한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되게 질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게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 질서 테두리 밖의 것, 법과 질서 밖의 것들에는 폭력을 되게 정당화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은 우리 막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면 처벌, 뭐 사형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법이 그 존재,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 간에 그 존재를 합리화를 시켜주는 그 테두리 안에 두면 그 사람 보호받는 존재가 되고 법 테두리 밖에 나가면은 그 걔네들은 막 처벌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게 우리 세상에서 그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다 그 법 제도 바깥에서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맞아. 되게 사람들은 쉽게 공격해.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안에 없기 때문이야 라는 맞아. 건데 이게 되게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에 반하는 것들을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내버리니까. 그래서 어쩌면 인간 스스로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포괄적인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내면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감시자를 만들게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거는 가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과도하게 억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이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본성을 과도하게 억압한다. 그 과도하게라는 걸 빼도 어쨌든 억압하는 거는 맞잖아요.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근데 이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박증, 편집증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굉장히 사회적 금지를 지나치게 수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용하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더 규칙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잘 안 된다. 그 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것들까지 다 밀어내버리는 거지. 자기 모습의 일부를. 자기 모습의 일부를 없는 것처럼 나는 없는 것처럼 이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금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엄청 손가락질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모습까지 다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공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뭔가 소설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해봐야 이해가 조금 그렇죠? 더 잘 될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일반론이었고 자, 화자는 강박적인 신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신경증이 발병하는 원인은 억압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미 정리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박증이 왜 생기냐면 본능을 너무 지나치게 억압하는 규칙, 그런 금지를 내면화하는 데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인보다 과도하게 본능을 억압하고 규칙을 내면화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금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하면 안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서술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능을 억제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억압되어 있는 자기 내면에 충동이 튀어나온다고. 불같은 경로 막 이런 것도 그런 그치, 불같은 경로, 악마 같은 내면의 그런 모습.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잘 알고 있어. 그 와중에 불쑥 튀어나오는 거. 이 사람은 너무 금지가 지나친 나머지 왜곡된 욕망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광기로 변하게 되는 거고.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착적인 심리가 나를 찾아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사악하거나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법에 어긋나는 지심을 알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최상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그 법을 위반하려는 충동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던가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설명 방식을 얘기하게 하는 그 단초가 바로 정확하게 되죠.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금지된 본능이 다른 식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금지를 상징하는 경찰이 끼어들면서
화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교육되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의식한 데서 비롯된 자기 처벌이라고 보는 거죠. 제발 저린격 같은 느낌인 거죠. 강박이 항상 양가성을 수반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양가성,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서 동시에 범죄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을 부르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쾌락을 지나치게 수용하면 도착이 되고 맞아. 반대로 과도하게 억압하면 강박이 된다. 인간 내면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진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고양이한테 보이는 공격성도 그 짐승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녀석을 목매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맞아. 그 양가적인 모순성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화자를 분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결국 보이지 않는 청중을 스스로 내면화한 거라고 했잖아요. 감시 체계를. 이 사람이 독백을 하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맞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변명도 아닌 듯이 혼자 계속 설명해. 청중에게 강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자의 가장 은밀한 내면에도 이런 억압성이 여전히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포는 이런 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진정한 공포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의 내면화한 금지의 폭압성이 그게 바로 나게 된다. 라는 걸로써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좀 어렵긴 하다. 부분은 좀 어려워요. 컨셉은 알겠는데 그냥 아까 근데 읽어주신 부분은 딱 요 부분이 맞았기 화자가 때문에 자기가 말로 한 내용이 딱 요거.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논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어제 너무 금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 두 가지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뭐 난 억압된 남성성 뭐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제도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너무 억압해서 그걸 강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 거죠. 네. 포의 영향. 포의 영향? 포가 현대까지도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가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유행하고 말 거였으면 지금도 읽히고 있는 작가는 아닐 텐데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해석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포가 당시에는 이미 미국 사회에서 그런 고딕 장르를 차용해서 공포소설 쓰는 거는 유행이 지났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럼 당대 지식인들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높였단 말이죠. 근데 포가 얘기하기를 공포라는 건 독일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영혼이요? 그렇죠. 영혼? 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독일성이 뭐냐면 그런 거 초자연적인 현상, 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독일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란 그런 외부. 그러니까 고딕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영혼에서 오는 공포를 쓰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간 내면의 문제로 승화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고딕 소설에서 탈피해서 인간 내면 심리를 이제 제대로 묘사하도록 이끌어낸 게 이게 포의 위대한 문학적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 미국 작가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건데요. 이런 관점도 있어요. 포의 작품이 오늘날 인기 있는 이유는 독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에 대해 반문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정상이란 무엇인가? 현실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되게 주관적이고 그쵸. 인식의 문제라는 것들을 드러낸다는데 이게 바로 현대문학이 다루는 되게 주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선구자야. 장난 아니야. 이 공부하면 할수록 포가 왜 연구가 많이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현대문학, 현대사회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되게 문학적인 장치를 많이 쓰셔가지고 문학 작품인데 이런 뭔가 해석할 거리가 많다라는 게 그게 다시 읽는 재미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해석 관점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은 진짜 그럴 만한 여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소설에서. 그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또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래서 미국의 현대에서도 이게 유효한 이유는 미국의 시작부터 뿌리를 일단 찾아보자면 미국은 처음부터 나와 남을 구분시키는 거. 맞아요. 너무 내 바깥으로 밀어내는 걸 타자화라고 하는데
그거에 뿌리를 깊게 뒀어요. 인디언과 노예, 그쵸? 그렇죠. 완전 미국 역사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두 가지를 타작을 했고 구분함으로써 심지어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위험성을 극대화해왔죠. 네. 남부 사회에서 그런 뿌리 깊은 노예제는 농장주들이 막 억압, 폭력으로 성립을 늘 했었는데 우리도 알고 있지만 억압과 폭력이 있으면 항상 저항과 불안의 문제가 그쵸.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과장된 남성성을 칭찬하고 그 높게 평가하고 폭력에 의존하는 게 미국 사회 전체의 뿌리 깊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 들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총기 들고 다니고 이어지는 해석이죠. 그렇죠. 네. 맨날 총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과도한 남성성. 근데 이 시대가 특히 더 그러했는데 남북정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사회 전반에 잠복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검은 고양이 작품을 노예 반란의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 작품을 읽기도 해요. 아, 이거는 들어본 것 같다. 그렇죠. 검은 네네. 고양이를 흑인으로 네네. 비유한 시각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도 폭력적 위계 질서하에서 미국의 미래는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쟁이 항상 도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가 이런 미국의 악몽을 미리 예지했다. 예리하게 감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 미국 사회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공간이잖아요. 네. 그게 심리 스릴러물에 고스란히 드러남으로써 우리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평도 있어요. 오늘날 포의 검은 고양이는 에일리언, 뱀파이어, 몬스터, 좀비 이런 다양한 형태의 타자로 둔갑했다. 오늘날 작품에. 그렇지.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걔네들을 때려잡는 애들들 존재하면서 존재하죠? 맨날 네네. 대립하잖아요. 네네. 좀비물도 유행하고 히어로물도 엄청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불안감 표출, 적대적 갈등, 반목 이것들을 표출하는 맥을 함께 한다는 거죠. 항상 결말은 승리지만 깔끔하게 제거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항상 돌아와. 그래서 에일리언 시리즈를 포함해서 수많은 시리즈나 스피노프가 맞아요. 탄생시키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유라고 보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함 같은 것들이. 그래서 포의 검은 고양이는 이것도? 사라지지 않고 현대문학에 끊임없이 귀환한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구나. 되게 멋지지 않아요? 네. 오. 크게 세 개를 정리해 주신 거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포의 영향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어요. 아, 어마어마해. 네.